4단원, 소단원 바탕학습 원리 이해, 감상적 읽기의 개념과 필요성. 아, 감상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왠지 문학 작품 할 것 같지 않아? 감상적 읽기란 정의적 정서와 생각의 능력을 바탕으로 그래서 공감하거나 감동할 부분을 찾아서 그 내용을 감상하는 것. 감상적 읽기의 필요성. 감상적 읽기를 하면 마음이 정화되고 자아를 성장시킨다라는데 혹시 책을 읽고 마음이 정화되거나 자아가 성장된 느낌을 받은 적 있어요? 있다고 해줘. 안 있어요. 그렇지. 심리적 응어리가 자연스럽게 정화됩니다. 지식, 생각, 가치관, 규범, 깨달음 등 자신의 것으로 자연스럽게 내면화할 수가 있습니다. 글을 읽을 때 발휘되는 능력에는 정의적 능력과 인지적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는 정의적 능력이 조금 더 포인트를 두는 것 같아요. 특정 인물을 자신과 동일시하여 공감하거나 아름다운 문장이나 표현에 감탄하거나 그를 깨달음을 내면화하는 것, 동일시하여 공감하거나 감탄하거나 깨달음을 내면화하는 것. 인지적 능력은 쉽게 이야기하면 머리 쓰라는 거예요. 사실적인 것들을 파악할 때 필요합니다. 공감하거나 감동적인 부분을 찾아주세요. 좋은 글은 정서를 고양, 높여주고 가치 있는 인생에 대해 공감과 깨달음을 준대요. 공감과 감동을 얻기 위해서는 그 세계에 동참해 봅시다. 아, 소설, 설명문, 논설문 무슨 얘기하는 거야? 글의 종류에 따라서 공감과 감동을 얻기 위해 필요한 자세가 다르다. 감상적 읽기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글을 읽으며 받은 감동이나 자기 나름의 생각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정리해서 내면화해야 한다. 밑줄. 옆에 3번 문제 같이 볼게요. 어떤 종류의 글을 읽을 때 느끼는 건지, 내용의 정확성이나 풍부함으로 인해서 감명을 받을 수 있다. 이거 내용이 굉장히 정확한데 잘 알려주는데, 그러니까 어떠한 종류의 글, 설명문을 읽을 때 느낄 수 있는 거겠죠. 전자제품 같은 거 샀는데 설명서가 되게 잘 나와 있지 않고 싼 맛에 샀더니 막 저기 중국어 한자만 쓰여져 있고 외국어만 쓰여져 있으면 좀 기분 나쁘지 않나? 여씨 이태리 말도 있으면서 왜 우리나라 말은 없어? 막 이러고. 감상의 비교화, 비교화, 내면화의 과정. 글의 내용이나 독서 과정에서 얻은 즐거움, 깨달음, 가치, 정서 등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 밑줄. 그게 내면화의 의미. 내면화 과정은 여러 가지들을 비교, 평가,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갑니다. 감상을 비교하는데 누구랑 비교해요? 그 책을 읽은 다른 독자와도 서로 비교하고 내가 읽은 다른 책들과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것들. 105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제재 미리 보기, 별이 빛나는 밤에. 내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몽골이나 이집트 사막에 가서 별 한번 보는 거거든. 엄청나대 진짜. 이렇게 그냥 텐트 치고 이렇게. 내가 알기로는 한 10년, 15년 전에 몽골 이쪽에서 말 한 번 빌리면 하루에 1달러라 그랬었는데 나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게 내가 진짜 그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진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많은 별들이. 그 느낌이 어떨까? 이렇게. 이집트에서는 투어가 있는데 트럭 타고 이제 사막 입구까지 가면 거기에서 낙타 좀 타고 1.5리터 물 2개 주고 다 마시면 더 이상 추가 없어요. 막 이런 극한 상황에서 가서 별 보고 캠프파이어 완전 좋을 것 같은데 진짜 꼭 해보고 싶습니다. 이 글은 별을 소재로 한 2편의 시를 읽고 그러니까 벌써 냄새가 나네요. 감상을 하는데 어떻게 2편을 서로 비교해야 돼.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는 뭐 나올 거야? 시 2개 준 다음에 공통점, 차이점 이런 거 물어볼 거예요. 깨달음과 감동을 적은 비평문이다. 비평문 네모. 필자는 먼저 김광섭의 시 저녁에를 제시하고 이 작품이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를 언급하고 별과 나의 인연을 중심으로 제시한다. 이를 통해 필자는 저녁에라는 시를 통해서 소중한 우주적 인연이라는 깨달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준다. 또한 별 해는 밤이라는 시
감상하면서 어머니를 기점으로 한 어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드러내고 있다. 어조 변화 밑줄. 아울러 별로 호명된 이름이 붙여진 이들의 특성을 언급하며 간절한 그리움의 정서를 섬세하게 드러내줍니다. 글의 종류 뭐라고요? 비평문이라고요. 비평문은 일단은 감상해야지. 그리고 이래서 감상적이고 좋아요 라고 분석도 해줘야죠. 두 편의 시에 대해서 어쩌고. 제재는 별을 소재로 한 두 편의 시. 주제는 별을 소재로 한 시가 일깨워준 인연과 소중한 이에 대한 소중함. 특징, 별과 관련된 시를 소개한 후 감동이나 깨달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시어와 식구의 의미와 기능, 시상전개 방식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이 해석을 다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구성은 뭐 딱히 중요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이거 가지고 뭐 문제 낼 만한 게 없거든. 다음 페이지. 별이 빛나는 밤에 재찬이 형. 저렇게 많은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별이 내려다본다. 의인법.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누가? 내가. 별 하나가 나를 바라본다. 내가 그 별 하나를 바라본다. 문장의 구조가 비슷하게 생겼죠? 옆에 밑줄 대구법. 대구법은 다른 말로 또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해요? 뭐의 반복? 문장 구조의 반복. 또 다른 말도 있는데 뭐? 통사 구조의 반복. 대구법을 쓰면 뭐가 생길 수가 있다? 운율이 형성될 수 있다. 암튼 별은 나를 보고 나는 별을 본다. 서로 운명적으로 만났어요. 이 얘기죠. 밤이 깊어갈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우리 둘이 뭐 하고 있어요? 이별하고 있지. 그러면 이런 얘기로 바라보면 되겠네. 1년에선 만났는데 2년에서는 이별합니다. 라고.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우리 둘이 서로 너무 정다워요. 결국엔 뭐? 사람인 나는 저 별과 정서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물음표. 어디에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날까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뭐 어디서든 무엇이 돼서든 다시 만나자, 꽝 만나고 싶어요 라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노래도 있고 이거를 모티브로 한 그림도 있는데 그게 왼쪽 밑에 있죠. 김환기의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 시인이랑 이 화가랑 원래 아는 사이야. 저 시를 보내줬더니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줬대요. 읽어봅시다. 어디서 많이 보거나 들은 듯한 시. 그러나 의외로 시의 제목을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알죠. 시 제목이 뭐예요? 저녁이.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리 혹은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정도로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는 희곡이 있는데 그 평강공주하고 온다를 소재로 한 희곡이 하나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시의 종결부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는 시가 발표된 70년대 한국일보 제정 한국미술대상전 제1회 대상을 받은 수화 김한기 화백의 작품 제목으로 80년대 듀엣 가수 유심초가 부른 대중가요의 제목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시가 어떻게 미술이 되기도 하고 시가 음악이 되기도 하는구나. 다른 장르로 변용되어서 확장됩니다. 이렇게 정다운 수치스럽다 노래 부르니까 진짜 노래 비슷하게 따라 부른 거예요.
왜 이 시가 그림으로 노래로 옮겨지며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은 것일까 물어보고 밑에 대답할 거예요. 그럼 위에다 우리 살짝 씁시다. 뭐 문답. 무엇보다 이 시는 쉽다. 사랑을 받는 이유 첫 번째 뭐 쉽다. 쉽다. 또한 누구나 경험해 봤음직한 낯익고 정겨운 정경과 정조를 담고 있다. 뭐 2. 사랑받는 이유 2. 그런데 그것은 다시 생각해봐도 여전히 가슴 뛰고 경이롭고 순수하던 그때의 일들이다. 그때가 그립다. 정겨웠던 이들이 그립다.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나도 그냥 되게 오래 기억 남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 첫사랑일 수도 있고 어릴 때 선생님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더 어렸을 때 밥 챙겨주던 옆집 아줌마일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 생각해보라. 별과 내가 서로 마주본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가. 자 여기 보세요. 1년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고. 우리 은하계에는 1000억 개의 별이 그리고 우주에는 그런 은하가 1000억 개 정도가 있다. 10의 22승계. 그런데 그중 하나가 수십억 인구 가운데 하나인 나와 마주보고 있다. 그것은 억겁의 시간 가운데 지금 이 순간 어쩌면 이미 오래전 티끌로 사라져버렸을지도 모를 그 별과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별이 실시간으로 보는 건 아니죠? 허나 그렇게 소중한 만남과 관계지만 시간의 힘을 이길 수는 없어. 저녁별은 밤이 되면 사라지고 낮 또한 그럴 운명이다. 1년과 2년의 식구에 대한 해석인데요. 밑에다가 이렇게 쓸까요? 1년에서는 만남, 2년에서는 이별. 만남도 기적이고 이별은 자연스러운 거고 시인은 여기에서 인생의 교훈을 얻는다. 진짜일까? 별과 인간의 관계가 그러하다면 별과 인간의 관계가 그러한 건 어떤 건데 운명적으로 만나고 필연적으로 헤어지는 것. 이렇게 정다운 사이인 너와 나의 만남과 헤어짐은 또 어찌 될 것인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어린 시절 친구와의 인연을 생각해보라. 그 만남은 얼마나 우주적 인연인가. 뭐가 친구와의 인연은 우주적인 인연이다. 완전 기적 같은 거다. 그중 몇이나 다시 만나게 될까? 궁금하지 않을까?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게 될지 벅차지 않은가? 그렇지. 어디서 무엇이 될지 만나면 너무 벅차겠지. 서리법 중요하잖아요. 그대의 기억 속에 지금껏 자리하고 있는 별만큼 많은 인연을 되새겨보면 또 그립지 않은가? 숱하게 사라진 묻별, 많은 별 같은 인연, 뭉치로 계산하지 말고 이 시인이 하듯이 하나하나 또박또박 하나씩 한번 떠올려 봐라. 나와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핵심 쏙쏙 이 시가 사랑받는 이유는 그림으로도 유명하고요. 대중가요로도 유명합니다. 쉽고 경험해 봤을 만큼 낯익고 그 다음에 그리움이라는 건 누구나 다 어딘가에 가지고 있는 감정인 거지. 이 시는 만나고 이별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만남 1년, 이별 2년. 필자의 깨달음과 의도, 만남이라는 건 우주적인 인연이다. 기적 같은 거다. 그래서 이 시를 보면서 자 머릿속에 인연 하나를 또박또박 떠올려 보세요. 라고. 밑에 저녁의 식구 해석. 별과 나의 만남은 기적 같은 일이다. 이별은 자연스러운 순리를 따르는 운명적인 것이다. 별이 나를 바라본다. 의인법. 나도 별을 바라본다. 대꾸법.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대조. 대꾸.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다시 만나고 싶어요. 여기 동그라미. 소망을 표현했다. 됐나요? 숙제로 문제풀이 하실 때 4번은 굳이 쓰지 않으셔도 되죠. 왜? 요거 쓰면 되니까. 사랑받는 이유. 여기 쓰면 요게 4번 답이지 뭐. 다음 페이지 넘기지 말고 다음 페이지에 혹시 뭐 나올지 알고 있어요? 문제. 아니요. 윤동주의 별 해는 밤 나올 거예요.
시 두 편을 소개하고 감상할 겁니다. 라고 했으니까요. 다음 페이지.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별 하나하나마다 이름을 불러주고 있죠. 밑줄 호명한다 열거법 반복법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라면서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한 말투네요. 시적 청자. 근데 시 생긴 형태를 가만히 살펴보면 어때요? 요렇게 잘라놔 놓으면 여기 위에는 진짜 시 같은데 밑에는 산문처럼 쓰여져 있죠. 그래서 시의 어조와 시의 어조, 율격에 변화를 주고 있다. 느낌상 진짜 중요한 얘기는 앞에 있을 것 같아요? 뒤에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런데요. 실제로는 이렇게 앞에 부분이 우리 더 많이 유명하지 않나? 이거 한매 타자 할 때 맨날 나오잖아요. 타자 연습. 예, 우리 딸내미도 요즘 타자 연습하던데. 이렇게.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동주 오빠는 이렇게 생각했겠네요. 별은 아름다운 거다. 별은 아름다운 나의 기억, 아름다운 나의 추억, 아름다운 나의 그리운 대상들일 것이다. 나한테 있어서의 별은 아름다운 기억, 추억, 그리운 대상이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패경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가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무수한 많은 열거된 대상들은 다 공통점이 뭐예요? 화자인 나가 그리워하는 대상들이다. 6학년 때 우리 반 부반장이었던 여자의 걔 이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걔는 확 강한 인상이 있어요. 왜냐면 그때는 막 쥐들 많이 돌아다니고 그랬거든. 그래서 운동장에 막 쥐 죽어 있고 그러면은 그 쥐 이렇게 잡아서 꼬리 잡고 막 돌리고 가고 그런 여자애였었거든. 뭐하지? 이름이 뭐였었지? 이따가 혹시 오늘 집에 가면은 앨범 한번 찾아봐야지. 못 찾을 거야. 앨범이 어디 있는지 모르거든. 윤동주야말로 별 하나하나를 또박또박 헤아리고 있다.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근데 잘 봐. 처음엔 추억, 사랑, 쓸쓸함 등 추상적인 어휘가 나타나더니 시를 거쳐서 어머니에 다다르면 뭐라고? 어조가 바뀐다. 별 하나의 추억과 사랑과 쓸쓸함과 동경과 시를 연결할 때에는 어쩐지 추상적인 어휘일 때는 멋과 여유마저 느껴졌었는데 멋과 여유가 느껴졌었는데 어머니를 떠올린 순간 뭔가 홀린 듯이 갑자기 정신을 차린 듯이 수다를 떨기 시작한다. 말하자면 처음엔 그저 별 하나의 낭만적이고 관념적인 이름과 개념을 부여하다가 그 연상의 과정이 시로 이어지고 급기야 어머니를 호출해준다. 어머니를 불러놓고 시의 느낌이 달라지고 시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겠네요. 어머니 부르고 느낌 달라지고 시가 달라집니다. 어머니처럼 강력한 실체감을 주는 육체가 어디 있는가? 그렇죠. 한 5년 걸린 것 같아. 딸,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야? 했을 때 엄마, 그 다음 아빠 했었는데 그 둘 다 이 듣는데 한 5년, 6년 걸린 것 같아. 이렇게. 당신은 엄마야, 아빠야? 엄마요. 그래요. 확실히 엄마들한테는 나중에 딸이 필요하더라고. 그렇다고 아들이 또 아버지한테 잘하는 것도 아니야. 날 보면 알 수 있지.
나도 우리 아버지가 국수 삶아주실 때나 그렇게 좋지. 진짜 맛있거든. 와, 배 틀어질 때까지 먹고 왔어, 저번 주에. 그렇다. 별에 대한 연상이 추상에서 구체로, 관념에서 육체로 이행해 가면서 이 부분 외우는 걸로 할게요. 별에 대한 연상이 추상에서 구체로, 관념에서 육체로 이행해 가면서 시인은 어머니를 떠올린 순간부터 그리움에 몸소리치게 된다. 그렇게 한번 그리움의 물꼬가 터지자 그 다음 연상은 마치 폭포수 같다. 누구누구 폐, 경, 옥, 노루, 토끼, 잠새, 라이너, 마리아, 릴케 막 이런 식으로 이제는 더 이상 관념이 아니라 인격적 존재들이 기억 저편에서 하늘의 별처럼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인격적인 존재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위에다가 표시를 해볼까요? 어떻게 한다? 이런 정도의 느낌. 추상적이었었던 어휘가 누구? 어머니에 다다르면 낭만적이었고 관념적이었던 것들이 느낌이 달라지고 이 어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인격적인 존재로 그 내용이 넘어가게 됩니다. 어머니를 거쳐서 인격적인 존재로 그리움의 대상, 열거가 넘어간다. 이젠 거꾸로 그리움이 모자랄 지경이다. 아까에는 시행 하나의 이름을 붙이더니 어머니 이후로 호흡이 빨라지고 시행이 길어집니다. 어머니 이후로 호흡이 빨라지고 시행이 길어집니다. 토해내듯이 어머니한테 그리운 이름을 하나하나 전달하고 소학교 때 친구부터 비둘기 노루까지 거쳐 릴케이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누구? 여리고 순수하고 선한 존재. 잊고 있던 수많은 고맙고 그리운 이름들. 시상대에 선 듯 윤동주는 하나하나 호명한다. 그리운 사람이 많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가. 하지만 만날 수 없으니 고통이겠지. 행복한 추억이 끝나는 순간 고통을 이내 인정한다. 뒤에 있거든요. 이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라면서 이런 거겠네요. 그립지만 그리워요. 하지만 어떻게 만날 수 없어요. 라고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별은 그런 거라고 밝게 빛나 기쁘고 멀리 있어서 슬프다고 아 어찌할꼬 그리움 덕택에 살고 그리움 때문에 못 살겠다라는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만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그리워하지 말자 이 주의예요. 이렇게. 시 별에는 밤에서의 별과 어머니 별 보고 어머니 있다가 부르게 될 거죠. 여기에서의 중요한 부분은 요거예요. 시상 변화의 계기가 되는 부분이다. 2번 시적 화자의 어조 변화 천천히 느리다가 누구를 중심으로 어머니를 중심으로 호흡이 빨라집니다. 밑에다가 여기 비평문 쓴 아저씨의 말을 하나 더 써볼까요? 수다스러워진다. 3번 시적 화자가 호명하는 존재들의 특성과 시적 화자의 정서 소학교 때 친구들, 동물들, 시인을 부르는데요. 전부 여리고 순수하고 선한 존재, 그동안 잊고 있었던 고맙고 그리운 존재, 생각하면 행복감을 주지만 만날 수 없어서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괜찮나요? 다른 면에서 본 게 아니라 이 비평문을 쓴 아저씨는 어머니에 주목하면서 시여 식구의 의미, 시상 전개 방식을 세세하게 음미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다가 아주 굉장히 빨라질 겁니다. 라고 확인하면 되겠죠. 자, 학습활동, 깊게 읽기, 필자가 별에 관한 두 시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뭐 딱히 볼 건 없고요. 앞부분 다 확인했고 2번 필자의 감상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지 어떤 이유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잠깐만. 맞죠? 네. 2번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지 이유가 뭔지 한번 말해봅시다. 패스. 시험 내기 어려우니까요. 되게 슬프다. 문학작품 이렇게 좋은 시를 보면서 시험에 나오냐 안 나오냐가 기준이 되다니. 111페이지 다음 페이지 볼게요. 별에는 밤에 식구를 활용해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해봅시다. 3-1번 패스, 3-2번도 패스, 결국엔 3번 패스.
보충 자료 뒤에 있는 부분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놨는데 딱히 보실 거는 없고 112페이지 알퐁스 도데가 쓴 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 활동을 해볼게요. 얘는 잠시 대기. 지금 당장 하지 않을 거예요. 113쪽 여기에 나와 있는 소단원 출제 포인트 형광펜 같은 거 있으면 밑줄만 긋도록 할게요. 별이 빛나는 밤에 글의 종료는 비평문이고요. 비평문이다. 감상적 분석적이고 주제 별을 소재로 한 두시가 일깨워준 인연 그리운 이에 대한 소중함 별에 관련된 시를 소개하고 감동이나 깨달은 바를 적었다 밑줄 시어와 식구의 의미 기는 시상 전개 방식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시 저녁에의 감상은요. 별이 나를 보고 내가 별을 보고 있다. 아, 이러한 인연은 우주적인 인연이다. 명령법, 서리법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표현상의 특징은 짜질구레하게 시험 낼 수 있는 거니까 꼭 외워두시고 시 별해는 밤에 대해서의 감상은 포인트가 누구다? 어머니다. 어머니를 떠올리기 전과 후에 호흡이 느리고 멋과 여유가 있다가 빨라졌다. 시행이 짧았는데 어머니 이후로 길어진다. 추상적인 거, 관념적인 거 이야기를 하다가 구체적이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듯 이름을 보여줍니다. 왜요? 어머니를 떠올린 순간부터 그리움에 몸서림을 쳤기 때문에. 시적 화자가 호명한 존재들의 특성은 두 번째 거, 여리고 순수하고 선한 존재, 잊고 있던 수많은 고맙고 그리운 이름들 이렇게. 진짜 폐경옥 이런 이국 소녀들이 만약에 실존 인물이었다라고 하면 오 내가 동주의 시에 나왔어라고 해가지고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주변에 시 쓰는 친구들 있으면 사이좋게 지내. 진짜 유명해졌는데 당신 이름 써줄 수도 있잖아요. 뒤에 나와 있는 내신 대비 문제 푸는 것들 역시 뭐다? 숙제다. 야호! 다음 창의적 읽기 조금 10분만 쉬었다가 시작할게요.